요거 보시면 이제 그 퍼터에 센서에 붙이는 센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 풀러서 이제 분리가 되고요. 그럼 보통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퍼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여기다 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끼실 때는 쉽게 끼실 수 있는 방법은 어깨에다가 살짝 걸쳐 놓으세요. 퍼터를 이런 식으로 걸쳐 놓으시고 이 바닥에서부터 25cm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에를 다 풀고 나서 기계를 다 풀고 나서 대략적으로 뒤에 살짝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한 15cm 되는 지점에다가 육안을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요 나사를 두 개를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조이시는 게 제일 빨리 할 겁니다. 이렇게 놓고 조이시면 위치가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번 검증을 한다라고 하시면 요 속이 요 끝에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시면 한 3cm 정도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풀러가지고 살짝 대략적으로 3cm 내려주시면 되고요. 네. 뭐 한 1cm, 2cm는 상관이 없습니다. 높이는. 네. 그래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뭐이 정도 맞추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네, 끝에서부터. 이거 코팅지 끝? 네, 코팅지 끝에서부터. 이거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다가 헤드를 놓고 우리가 주시로 해가지고 요 끝단을 요 선에다가 검정색 선에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빨리 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이렇게 봐서 우리가 뭐 조준선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봐서 알겠죠. 또 90도 정도 맞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쪽에서 칼리브레이션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맞고 이제 높이는 하고 이제 저기 센서를 붙이면 되고요. 가까이 끼면 되겠어요. 샘플 7 들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쉽게 하려고 하시면은 여기다 각 프로님들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현 프로님 넣으신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이현 넣고, 네. 네. 그다음에 OK 들어가시면 되고. 다른 분 또 추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다시 여기 넣어가지고 네, 다른 분이 저기 프로님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프로님 고객분 따로 있고 장 프로님 고객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편하다는 거죠. 홀더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형 프로님 아주 다른 분 하나 더 넣으시면 네. 네. 프로님 해서 이렇게 넣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아니라 내 폴더를 지정해 놓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현 프로님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현 프로님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고객분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뭐 홍길동이니까 길동홍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홍 하시면 되고 다른 건 이제 순대국. 순대국 없습니다. 네. 세이브 누르시면 여기 홍길동이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저도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먼저 요거 설명 한 번만. 네. 이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명드리면, 요건 이제 프로젝터 보셨고, 그 다음에 요건 고객 이름 넣는 거고요. 만약에 고객 이름이 뭐 편집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요걸 들어가서 편집하시면 되고, 매저는 측정하는 거. 우리가 그 퍼팅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거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임팩트 순간에가 각도가 안 좋은지 스팟이 안 좋은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하나씩 다시 한번 연습을 시킬 때 이제 트레이닝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레저는 뭐 7개든지 10개든지 우리가 설정했는 걸 다 쳐야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트레이닝 모드 기본 7개. 네, 기본 7개. 기본 7개. 예. 트레이닝 모드는 하나만 쳐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팅은 피팅샵에서 하는 건데 피팅 들어가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지핏 들어가시고 예, 그러면 스타트, 컨티뉴, 그다음에 컨티뉴 들어가시면 이렇게 퍼터에 대한 스펙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넣고 치면 나한테 맞는 퍼터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캔슬하시면 되고 매저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슨을 한다고 치면은 네. 그런다고 치면 얘 가지고
공 7개나 또는 네. 7개 세트로 뭐 두 번 세트, 네, 정도나 이렇게 해보고 네. 어떤 문제점을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 문제를 해서 네. 그걸로 연습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네, 그렇죠. 빠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죠. 제일 잘하는 것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코팅에 대해서는 이제 일관성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 매주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그래서 몇 개를 치겠냐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7개에서 스타트. 저쪽에서 넣고, 그다음에 이쪽에 화면 뭘로 켜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3D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측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트레이를 쭉 떼가지고, 예. 공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깃이 있으니까 레이저를 각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레이저를 키면은 여기다 대놓고 놓으면은 어디에 내가 어디를 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저쪽에. 네. 그 다음에 확인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예, 어드레스 하시고요. 공의 위치를 먼저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불이 지금 센서에 안 켜져 있죠. 여기 누르시면 불이 켜지면서,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러면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게 누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프로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C나 F4, 여기는 이제 F4를 누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F4를 어드레스 하시고, 네.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혹시 빨간색으로 센서가 틀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센서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해보세요. 그럼 틀어져 있죠? 네. 틀어져 있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제가 F4를 누르는 순간 이 빨간색이 녹색으로 딱 변해요. 그럼 여기 치는 사람은 그걸로만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F4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일직선으로 변했죠. 네, 그럼 이제 7개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 네, 다 쳤습니다. 여기서 세이브 들어가시면 돼요. 세이브 들어가시면 이제 홍길동 회원님의 7개 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베이직 리포트에서 쭉 나오는, 일단 베이직 한번 가볼까요? 이거 리포트 형식인데, 예. 이거는 뭐 3장짜리로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 앵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준 거고,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패스. 요거는 패스하고 스팟하고 같이 설명해 준 거죠. 이거 2장짜리, 예, 3장짜리 같이 보면 런치. 이거 발사 각도랑 그다음에 타이밍이랑 같이 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런치가 돼 있고, 이거 로테이션, 임팩트 타이밍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베이직은 간단하게 보는 거고, 이제 프로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뒤엔드들을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머리에서. 아까는 이제 이 서머리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면 여기 텐던스라고 나와 있는데, 텐던스는 저기 에이밍, 페이스, 패스, 스팟, 로테이션 이런 걸 묶은 거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퍼터의 어떤 테크닉 있죠. 방향성과 관련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녹색이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한 150명 선수 중에 한 상위 한 30%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노란색이다라고 하시면 150명 선수 중에 상위 한 70%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명 중 100명 정도에 들어가 있으면 거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끝단위 빨간색이라고 하면 이제 그 끝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텐던시, 방향성 관련되고, 타이밍은 뭐냐면은 이제 스윙의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듬, 임팩트 타이밍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요건 방향성이고, 요거는 거리감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감, 그다음에 일관성, 퍼팅에 대한 일관성, 그래서 이쪽에 그 25%, 5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25, 이게 25, 이게 50%의 분포를 가지고 현재 지금 친 그 회원의 퍼터의 스윙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구조, 그러니까 리포트의 구조를 보시면
요쪽에 그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친 순서고 이 친 순서에 대한 색깔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구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0명 중 선수들 그 평균치 중에 그 중에 한 100명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결과적으로 내 퍼팅한 그 개수가 그 선이 회색 안에 들어가 있고 많이 조밀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조밀하게 다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값도 좋고 그다음에 퍼팅에 대한 일관성도 좋다는 거죠. 이 에이밍에 대한 일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0.4 클로스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근데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 친구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페이스 체인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페이스 체인지는 뭐냐면 어드레스 때의 각도에서 에이밍 때의 각도에서 여기에서 몇 도가 변화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페이스 체인지가 0.3도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드레스 때 0.4도 닫혀 있는데 페이스 체인지가 여기에서 다시 또 0.3도가 닫혔으니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디렉션 들어가시면 한 0.7도 닫혀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밍 값은 사실은 이제 그 일관성을 주로 보는 게 우선이에요. 만약에 에이밍 같은 경우 이제 한 2도에서 3도 정도 열려서 계속 에이밍 하신 분들 계시는데 또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땅 들어오는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샘플도 이렇게 해보면 어드레스 때 한 3도 열려져 있어요. 샘플 리포트에. 근데 임팩트 순간에는 거의 제로입니다. 블레이드 쓰시는 분도 간혹가다 그런 분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페이스 앤 임팩트 0.7도 닫혀서 평균을 한 거고, 그다음에 패스는 2.7도 아웃인치인 거죠. 아웃인치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페이스 앤 임팩트의 숫자가 나오고, 패스 앤 임팩트가 이제 좀 벌어져 있잖아요. 값 자체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패스 한번 볼까요? 이건 위에서 봤을 때 패스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일단 백스윙 비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스윙의 비율이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지. 그래서 요새는 한 0.4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요새 스타일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5대5 이렇게 칩니다. 그다음에 임팩트 패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패스가 어디 맞았냐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보는 것도 있지만 3D 화면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3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3D를 눌러서 그 화면을 저쪽으로 당겨 보시면 되죠. 저쪽 한번 볼까요? 네. 설정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페이스 앵글 그다음에 임팩트 스팟 누르시면 되고 스팟 나오면 이게 이제 개수별로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마우스를 들여가면 회전도 되고 그다음에 이 휠 마우스를 하게 되면 저 크기도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좌측,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볼 건지 나오죠. 위에서 볼 건지 앞에서 볼 건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숫자를 보이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 이제 데이터가 매치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만 저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항상 띄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런치 앵글이 나와 있는데 런치 앵글을 보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데이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좌측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퍼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검정색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는 공의 위치고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쳤을 때 제일 로우 포인터가 어디였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저점이 어디였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저점은 공 맞기 전에 여기에 형성되는 게 좋고 한두 개 정도가 조금 앞쪽에서 로우 포인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뭐 샤프트 앵글 해가지고 이쪽 어드로프트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어드로프트 되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순간에 각도가 살짝 올라갔다는 거죠. 그 로프트 각도가 약간 손목을 써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라이즈 앵글 같은 경우는 1.4도 올라가면서 맞았다라고 하고, 이 라이즈 앵글은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앵글 자체도 기본적으로 여기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같이 좀 모여져 있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런치각이 한 4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2도에서 3도 정도, 예, 런치각을 보이죠. 네. 그 공의 그 출발각이. 그러면 만약에 너무 올라갔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버들로프트가 선수 같은 경우 0에서 1도 정도 이렇게 눌러치는데 좀 많이 올려쳤다라고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샘플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테이션 들어가시면 되고. 예,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백스트로크 끝난 지점의 각도고, 이건 임팩트 순간에 팔로우 했을 때 끝난 지점의 각도예요.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보면은 여기가 임팩트 순간이고 10cm 전, 10cm 후 이렇게 나오는데 10cm 전에서 몇 도로 들어왔냐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희한하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끝났을 때 각도가 0.2도밖에 오픈이 안 된 거죠. 그냥 이렇게 뺀 거죠, 완전히. 직선으로 뺀 거죠. 네. 치고 나서는 조금 더 로테이션이 됐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다른 스타일로 쳐보면 다른 게 나오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쳐보셔서 샘플로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페이스 앵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쪽 끝단이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 각도고 이게 TOB라고 되는 이게 백스윙 위치인데 우리가 0.2도밖에 오픈 안 됐으니까 거의 이제 수평으로 간 거죠. 만약에 이게 4도, 5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닫히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로테이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그 로테이션의 비율 정도로 새로 이제 그 시간대별로 이제 다시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선 자체가 잘 모여져 있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건 패스에 대해서 페이스가 열렸냐 닫혔냐 보여주는 건데, 이제 아웃인으로 친 거에 대해서 그 페이스가 열려져 있으면 오픈됐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페이스는 패스에 대해서 오픈돼서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들어가시면 되고, 다이나믹은 이제 이거는 단순히 퍼트의 스피드예요. 퍼트의 스피드고, 이거는 그 구간별로 스피드의 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트에 대한 스피드 자체가 일관적이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나 녹색이 나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끝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임팩트 지점이거든요. 아주 좋은 데이터들은 요 임팩트 지점에 이 선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고 모여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일정하게 되면 스피드가 일정하게 해서 녹색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가속 곡선인데, 이거는 쳤을 때 어느 정도 스피드가 일정하게 갔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게 형성이 됐고요. 보통 이 빨간색 악셀레이션 가속 곡선은 15도 기준으로 그 직선 기준으로 한 15도 정도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거 샘플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속 곡선이고, 아까 우리 민 대표님 치신 거는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다시 나가셔가지고, 네. 여기서 아까 프로젝트에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테스트. 네. 그래서 민 대표님. 그래서 클로즈 하시고 그냥 리포트 들어가셔서 그래서 익스텐디드 해서 하시면 이제 요 단순히 요 하나만 보면, 예.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거는 공을 스트로크를 했을 때 딱 때렸다는 거예요. 예. 그 백스윙을 짧고 팔로우는 길게 가면서 그 스피드를 그냥 가속을 했다는 거죠. 때리는 스타일은 저렇게 위로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리포트 들어가서 다시, 그래서 오픈 하시면, 네, 타이밍 보시면 이게 리듬하고 타이밍이 나오는데, 백스윙 리듬에서 이제 2.46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리듬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게, 여기에 보면 선들이 좀 분포되어 있는 게 잘 모여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럼 리듬은 어떻게 계산되냐 보면 이제 백스윙 리듬이라고 나와가지고,
백스윙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스윙 타임이 여기 88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스윙 타임. 그 다음에 임팩트 타이밍은 3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886을 361로 나누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보통 선수들의 평균은 한 2.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임팩트 가는 시간보다 백스윙 타임이 조금 더 길었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리듬이고, 타이밍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포터를 백스윙 스트로크에서 팔로우로 가는 그 시점은 시간적으로 어느 지점에 분포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임팩트 타임은 0.37이니까 요거는 비교적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어떤 거랑 또 비슷하게 연관이 돼 있냐라고 하면은 백스윙 비율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들어가시면 백스윙 비율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백스윙 비율이 0.3이잖아요. 요거랑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37이니.